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수국입니다.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소띠해 첫날 1월 1일 제대로 박사TV에서는 어제였죠.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해에 우리 달천 박사와 제대로 박사의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산의 집값이 2021년에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막 감론을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좀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박사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대로 박사TV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들을 다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라는 차이지만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해를 보러 가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뜨는 해를 지켜보면서 소원을 빌고 올 한해는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예전과 같은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마 다사다난했던 작년은 다 잊어버리시고 올 한해 신축년 소띠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여러분들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달천 박사님하고 저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과연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다시 떨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집값이 부산에는 계속 상승한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16개 구 중에서 14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좀 급매가 나오는 단지들은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매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불타올랐던 온기가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이런 상황이 지금 만연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올해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냐, 물론 지역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도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올해는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부산 인구 대비해서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 적정 입주 물량이 보통 15,000세대에서 보통 17,000세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24,500세대까지 되었는데 올해는 15,000세대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1등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남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년 1월 1일부터 구정 지날 때까지는 계절적 비수기와 전체적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용하겠지만 구정이 지나고 나서 또 선거가 또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체적인 공약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또 여러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이 공약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도 좀 온기가 들어오면서 4월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다는 거. 내년에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가 7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임대차 3법입니다. 특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2+2년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전세를 내시는 분들은 2년 뒤에 내가 전세를 올리거나 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년이라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미리 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아파트도 작년 초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전세가 지금은 4억 2천, 4억 3천에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또 거래가 될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연세구 연산자에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들도 전부 전세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한 뭐 20, 30% 이상 40, 50% 정도 오른 지역도 많은데 그 전세가가 오른 만큼 매매가는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부산에 올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는 점점 더 귀해질 거란 말입니다. 올해와 다르게. 그러면 결국 전세가는 임대차 3법이 계속 뭐 시행된다고 봤을 때 매매가를 치고 올리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지역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임대차 3법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차별점이 뭐냐면 부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전체 건축물의 50%를 차지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즉 둘 중에 한 개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그 중에서는 30년, 40년 된 건축물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 6.25 전쟁하고 나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산만대 올라가가지고 막 지어진 이런 집들, 뭐 무허가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정비사업에 지정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아파트 다 지어지고 재개발이 끝나면 또 재개발이 지정이 되고 또 정리되면 또 되고 이러면서 부산은 워낙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관계로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헌거를 갖다가 가져가고 새 거를 받는 이런 정비사업입니다. 결국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아파트가 주택이 멸실되면서 새 아파트를 받는 이런 정책인데,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셨던 주택에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부 멸실이 되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전세든 매매든 구해가지고 그 옆에 동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옆에 동네에 갑자기 호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역이 부산에서는 약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주를 앞두고 있고,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있고, 아니면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부산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세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들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옆 동네로 전세 가격이 불씨가 옮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임대차 3법 그리고 작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사게끔 못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 다주택자분들은 부동산 뭐 투기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다주택자분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뭐 나쁜 점도 있지만 딱 좋은 점은 전세를 갖다 물량을 공급해주는 전세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취득세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지 않는다.
이거는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법인도 취득세를 갖다가 12%까지 올리니까 법인도 집을 사가지고 전세 놓지 않는 이런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세는 계속 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전세가 더 귀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값은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매가를 치고 올리면서 결국 매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올해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16개 구가 전체가 다 올라갈 것이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복잡한 원인들,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막 뭐 수십 개도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일단 초저금리 시대. 금리가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에 대한 이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높으면 은행이 기웃거릴 건데 은행이 낮으니까 자꾸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유고 그 다음에 워낙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까지 막 풀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화폐의 해지 수단으로 뭔가 내가 화폐가 아닌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원자재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사야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럼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도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눈치를 초반에는 보고 있겠지만 결국 부산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를 지역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의 1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남 지역, 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동래구와 연제구는 조금 올라가는 폭이 조금 작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연제구와 동래구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지역별로 좀 편차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늦게 걸렸던 9개 구 있죠. 9개 구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처음 걸린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도구라든지 사상구라든지 뭐 이런 처음 걸린 이런 지역들은 처음 그 규제를 맞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의 여파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조금 내년에도 올해도 조금은 상승폭이 작거나 아니면 약보합세로 가는 지역도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내년 3, 4분기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는 작년만큼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가격이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2022년도가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산에도 그렇지만 엄청난 개발 뭐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뀌는 구조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 해제 부분도 정부에서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 올해와 2022년도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부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한번 기출을 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박사TV에서 절대 올해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올 신년 제대로박사T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해가지고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많은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막 세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금이 많이 올해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세금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저는 정책 중에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 소득주도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득주도 정책이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반 서민들이 시간당 받는 돈을 예를 들어서 5천원, 6천원 받다가 이게 갑자기 8천원, 9천원, 만원까지 막 올리는 이런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서민들이 시급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좀 여유로운 삶, 또 좀 풍족하게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많이 벌면 많이 또 쓸 수 있으니까 또 사회적인 전반에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소득주도 정책을 펼쳤는데 이 소득주도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는 뭐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확 올리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소득주도 정책이 아니라 직장을 잘리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일을 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시급 5천원 받는데 갑자기 8천원, 9천원 올라가니까 식당 주인이 2명 쓸 걸 1명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본 장사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가야 되는 정책인데 오히려 직장을 잘리는 정책이 되는 바람에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을 하고 많은 실업자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이제 빗대 보면 세금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고 집값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세금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결국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집을 매매할 때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절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세금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올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첫 번째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가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저는 부동산 재테크 중에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재테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집을 사기가 좀 그래서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물론 청약에 있어서 그 무주택을 유지해가지고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무슨 특별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약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 팔고 전세 가고 한 채 전세를 준다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등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2등, 3등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지역에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등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가지고 그 10억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왜? 1등 지역의 아파트가 앞으로 올라가는 그 속도가 2등, 3등 지역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30억 아파트가 40억, 50억 되는 게 더 빠를까요? 강북이나 다른 서울 수도권에 저 변두리 있는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가 6억, 7억, 8억 되는 게 더 빠를까요? 저는 강남에 있는 30억짜리가 40억, 50억 되는 게 훨씬 빠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에 있는 아파트는 팔지 말고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1등 지역은 남겨두시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팔고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세가 한 70세 이상 되시는 이런 분들은 저는 이해는 되지만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1등 지역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2등, 3등 지역에 간다? 이거는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동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첫 해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어제 달천 박사가 나눴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재테크, 부동산 투자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성투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박사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고,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저는 일상적인 생활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1월 1일 제대로 박사 TV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